자, 아까 전에 제가 봤었는데 깜빡하고 이제 못 물어봤어요. 김지웅님께서 자, 두 분은 사수 없이 성장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돌맨과 저는 커리어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예, 예. 일단 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첫 회사 SI 때도 그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회사 때도 그랬고 이제 명확하게 사수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멘토 분들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있었지. 팀에 어쨌든 시니어는 있었지. 그래서 이제 팀에 시니어가 있어서 장애 났을 때 그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해결해줘가지고 좀 혼은 엄청 많이 나긴 했는데 저는 사수 없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떠나라 이쪽은 아니고 사수 있어도 성장할 수 있고 사수 없어도 성장할 수 있다 주의여서 네. 사수 없다고 무조건 퇴사 트리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요새 너무 좋은 교육 플랫폼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테스트 코드를 사수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TDD를.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이제 지금 이제 넥스트 스텝 하고 박재성님이 테스트 캠퍼스에서 잠깐 이제 그 클린 코드랑 TDD를 오프라인으로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150만 원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하셨는데 3시간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걸 2달 동안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그렇게 2개 들으려고 하면은 월수금에 풀 야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평일 이틀 야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진짜 나머지에 다 해야 되니까 그때 저는 TDD를 배웠고 그 뒤에 이제 AWS 이제 배울 때도 그랬고 이제 뭐 뷰제이스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캡틴 판교님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 들었었고 그래서 이미 너무 좋은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수가 옆에서 알려줘야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본인이 커리어 쌓이고 나서 사수가 되면 더 이상 내 사수가 있을 만한 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멘티들한테 가르쳐야 될 입장이 왔을 때는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여러분 숙제 잘 감사합니다. 인프런을 통하면 더 좋죠. 김영환님, 토비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백기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인프런도 이용하시고 네, 뭐 충분한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따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나이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맞아. 알려주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이 히스토리에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나 뭐 구조 이런 게 사실 나이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사수나 이런 시니어분들이 그거를 약간 좀 막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엄청 적용 못하게. 예. 그럴 때 약간 좀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신입이라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반대네요. 시니어 사수가 있는데 내 사수가 있는데 사수가 내 앞길을 막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런 케이스 TDD 배워서 왔는데 팀장님이 못하게. 사실 저 이제 두 번째 회사 있을 때 한 6개월, 7개월 다닌 뒤에 제 위로 다 퇴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고가 됐어요. 그 뒤에 이제 뭐 용구님이나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나오셨던 뭐 영재님, 홍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줄줄이 입사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사수들이 다 퇴사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여기저기 주워 들은 누나들이 있을 거잖아요. 막 테스트 코드 짜야 되는데 뭐 이슈 관리해야 되는데 뭐 클린 코드 짜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다 해봤어요 회사에서. 그래 일병 3개월 때 왕고들이 다 전역을 해가지고 분대장을 다는 바람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녀도 별 문제 없었다. 맞아요. 전투화 신은 상태로 구두약 칠해서 닦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꼭 사수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사수가 없을 때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용구님이나 영재님이랑 3명이서 막 뽁짝뽁짝하면서 맨날 밥 먹으면서 맨날 코딩 이야기하고 주말에 맨날 같이 세미나 들어도 다니고 막 우리끼리 막 개발 문화 만들고 했었거든요. 가상의 5년차 개발자라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해서 완전 슈퍼 개발자 하나 만들어 놓고 5년 차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막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서로 막 가상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했던 게 오히려 더 좋았어가지고 진짜 재밌었겠네요. 엄청 재밌었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다. 자, 두인님께서 향로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이라고. 긍정적으로 사시나요, 향로님? 저랑 호돌맨이 있는 그 채팅방 따로 있거든요. 보면은 저 부정적인 의견 엄청 많이 내요. 그거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롤플레잉 게임인 거죠.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는 이제 혹은 지인들끼리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제 개인 커리어를 챙겨야 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아니 어차피 안 바뀌는 거 뭐 내가 나쁘게 생각해봐야 뭐 하나, 최대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쪽에 있는 게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게 있네요. 잘 될 거야 님인데, 네. 면접으로는 테스트 코드 관련해서 물었는데 입사하면은 시간 없다고 테스트 코드 짜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뭐 자바에 대해서 뭐 객체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입사를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요즘 어느 정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맹점이라면은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지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가 지금 PHP를 하고 있어, 자바를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자바를 좀 잘 알고 있는 개발자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줄 수 있는 개발자인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배민 들어갔을 때도 저희 팀의 자바 프로젝트는 이제 결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어쨌든 PHP에서 이제 자바로 바꾸고 있던 때였고, 난 면접은 다 자바로 봤는데 코드는 하루 종일 PHP 코드를 보고 있고 그 프로시저 스토어 쿼리 보고 있고. 저 개 좋았는데. 아,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PHP를 헛하지 않았구나. 헛하지 않았어. 좀 내 능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갔더니 어쨌든 나중에 이거 할 거니까 이제 그 나중에 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으냐, 그리고 그걸 알면은 그거를 지금의 레거시에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네. 물론 PHP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클린 코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었지만 네. 어쨌든 레거시를 다시 리팩토링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테스트 코드를 썼냐 안 썼냐보다는 좋은 프로젝트, 좋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그 좋은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우리는 지금 레거시는 못 적용하고 있는데 레거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소프트웨어 기준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더 좋게 생각해 주세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인프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질문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 노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노드 운영에서 배포하실 때 그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띄우시는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PM2 같은 거 쓰시는지. 아니요, 저희 이제 그 PM2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PM2 같은 걸로 이제 클러스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ECS 파게이트 쓰고 있는데 네. 파게이트로 빨리 띄우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얘네가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PM2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ECS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지금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ECS에다가 노드 클러스터 4개 띄워서 이제 뭐 PM2로 띄워서 하면은 어쨌든 그 계속 죽는데, 걔가 이제 죽는 거가 PM2 클러스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리고 해가지고 ECS 컨테이너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PM2 모니터링도 꼭 또 걸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PM2 모니터링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네. 재시작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설정에서. 그쵸. 근데 재시작하는 걸 막으면은 또 조금 모호하잖아요, 사실. 이게 막아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 살려야 될 네. 상황인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어차피 클러스터 운영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저사양의 노드 서버를 여러 개를 띄우면은 될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제 PM2 하나 하기 위해서 서버를 고사양으로 쓰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이제 파게이트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그 대수를 저사양으로 더 대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노운이 인프라는 백엔드 기술색 전환은 전혀 고려 안 하시나요? 전혀 고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톤이 다운됐어요, 향로님 방금. 조금은 하고 있어요.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노드가 벌크 작업에 그렇게 막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CPU를 과하게 쓰는 작업들에는 조금 스프링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벌크 작업 쪽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는 작업들, 그런 쪽에서는 좀 써보려고 생각 중인데, 근데 이게 그거 있죠. 그러면 이제
팀이 크지도 않은데 스택이 쪼개지잖아요. 이건 노드도 배워야 되고 자바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물론 자바에서 코틀린까지 포함해요. JVM 진영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려고 최대한 좀 자제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저는 팀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올라갔을 때 기술이 다양해야 된다고 믿는 쪽이어가지고 그전에는 기술이 다양하면은 전체적으로 실력만 더 하향 평준화 돼버려가지고 한쪽 진영의 실력이 조금 높아지면 그때 조금 다양성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자, 노드 환경에서 배치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네. 보통 이거 람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람다가 엄밀히 얘기해서 배치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대량으로 발송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뭐 그 크론 잡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사실은 결국은 웹서버 기반으로 돌리는 거지 스프링 배치처럼 CLI 환경으로 돌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벌크 대량의 핸들링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가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 그 노드라고 하는 익스프레스 기반의 좀 웹 애플리케이션 좀 위주로 좀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진짜로 좀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프링 배치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대량의 데이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냥 발송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람다랑 SNS 뭐 SQS 가지고 이제 쭉 그냥 발송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스프링 배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트랜지션 관리, 그 중간에 제시도 관리 뭐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는 좀 적절하게 스프링 배치 쓸 때도 있고 람다 쓸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스프링 배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왜냐면 지금 어쨌든 페어스 100만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람다나 아니면 크론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또 노드 관련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그 노드 쪽을 지금 그런 람다 쪽으로 돌리고 계신다면은 스프링 배치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가 찾아봤을 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제 스프링 배치처럼 스프링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 하위에 있는 어떤 애가 이제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스트에선 그게 없거든요. 결국 이제 스프링 쪽에서는 이제 JPA나 뭐 MVC나 배치나 시큐리티나 클라우드나 이게 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 간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나 버전 호환성이나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를 교체할 때나 아니면은 뭐 사용법이나 이게 거의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스트 쪽은 MVC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배치 쪽은 또 네스트랑 뭐 호환되는 거 없으면은 또 따로 짜야 되는데 코드가 거의 따로 놀죠. 사실은 MVC 코드랑 배치 쪽 코드랑 거의 좀 따로 노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프링 배치 같은 것들은 좀 없어요. 일단 네스트 쪽엔 없었어요. 네. 댓글에 영상 댓글에다가 인프로는 JS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집한 적은 없는데.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고집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반려생활은 PHP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야, 버리고 싶다 나도. 그 참고로 반려생활은 레거시는 아니죠. 레거시 스타트업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기능의 한 95%는 PHP. 그렇죠. 네, 그렇고 90%도 아니고 99%죠. 99%고 네. 이제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반려생활 메인 쪽은 99% PHP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100% 자바자. 그렇죠. 예. 저희는 근데 고집까지는 아니고 일단 저는 노드 이제 쓰면서 만족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코가 길어지셨어요? 지금 이렇게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스타트업에서 선택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왜냐면 일단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하면 프론트엔드 코드랑 백엔드 코드랑 이제 그래도 여차하면 백엔드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 코드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확실히 그 개발 속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들로 빌드하는 속도랑 이쪽 노드 쪽으로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프런을 작업을 하시는 딱 대표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네. 자, 언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하지 않도록 제가 대표예요?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신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 신변 보호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JVM 서비스 커지면 JVM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나? 그건 아니고요. 글로벌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JVM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워낙 글로벌 회사 되거나 큰 회사 되면은 나눠서 쓰기도 해가지고 기술 스택 하나만 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현수 100만인데 풀 로드로 쓰고 있으니까 그 가능하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됩니다. 네. 자, 딩코님께서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사의 유일한 시니어가 완전 재택이라고 합니다. 그 출근을 안 하세요. 재택이에요. 완전 재택. 자, 보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아,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왜냐하면 재택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저는 풀 그쵸. 출근을 하고 있고, 향로님께서는 재택을 어느 정도 뭐 좀 경험을 하셨었고, 그리고 네네. 뭐 현재 인프라는 세미 재택을 하고 계시죠. 그쵸. 금요일만 저희 재택이니까. 금요일만.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경험 있으시니까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전에 이제 재택근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었었잖아요. 예.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배민이 있을 때도 코로나 심할 때는 완전 풀 재택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신입분이 들어오거나 경력직 분이 어쨌든 새로 오시면은 한 달에 2달 정도는 같이 출근을 했어요.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풀 재택을 해도 그래도 출근하는 게 더 효율이, 신규 입사자에 한해서는 그래도 그게 더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중론이어서, 왜냐면 신규 입사자 분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 입사자 분은 저희는 이제 출근을 해서 같이 옆에서 케어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 세팅해보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시니어가 출근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택이라도 있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딩코님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시니어 보고 출근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은 원격에 있는 시니어한테서 어떻게 배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로 고민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님, 인프로는 구독 서비스 전환 예정 없으신가요? 수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 이거 뭔가 사기꾼 같다 얘기하는 게.